예,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예, 목요일입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곧 다가올 여름, 늘 테마성이 강할 때도 있고, 좀 테마성이 약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올해 또 많이 더울 거라고 그러는데, 폭염 관련주라든지, 여름 테마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신 분 손승경님, 1억 장자님, 손님님, 드림님, 보보님, 그리고 차민비님, 에버슨님, 마음의 소리님, 윤수님, 멜로디님. 말을 안 하다가 하니까 말이 좀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예. 자, 오늘, 여름 폭염 관련, 테마주 하기 전에요. 오늘 일단, 코스피를 보면 오늘 26.72포인트, 0.98%가 상승을 했습니다. 갭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끝난 게 조금 마음이 걸리네요. 자, 그 다음 코스닥은요, 역시 0.66 포인트 그리고 0.08%가 오늘은 역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든 또는 코스닥이든 제가 금방 코로나라 할 뻔했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됐다는 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인데, 코스닥을 하나 보면 코스닥 기업이 지금 이렇게 수렴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나름 삼각 수렴을 지금 잘 하고 있어서 조금 차트 전체적인 모양은 좀 보기가 좋다. 예,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코스피 한번 보면요, 코스피도 저점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고요, 고점에서는 역시 삼각 수렴을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삼각 수렴을 요렇게 또 요렇게, 자, 삼각 수렴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술적 분석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요, 일단 우리가 참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가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올 여름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여러 많은 투자자님들도, 우리 개미 투자자님들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서 이번 여름에는 조금 여유로운 그런 한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은 바로 여름 관련주. 자, 여름 관련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름 휴가도 있고요, 그죠? 폭염도 있고요, 또는 장마도 조금 가을, 여름에 장마도 있고요, 가을엔 태풍 관련 이러한 주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기타 여행사들도 많은데, 일단 여름 휴가 하면 하나투어 아니면 모두투어죠, 그죠? 자, 하나투어가 바닥을 찍고요, 4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70,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행 관련해서, 그죠? 여행 관련해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에 우리 관광객이 엄청 많이 간다고 그러죠, 그죠? 하기야 이번 기회에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하나투어가 굉장히 주가가 저점 대비 대략 한 8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올해 예상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행사는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제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통제를 나름 받았어요. 자, 그로 인해서 결국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그죠? 2021년도 보면 403억 했다가 2022년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150억,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요 4116억, 올해는 대략 한 63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6000억대
매출을 달성을 했었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도 뭐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났었는데 올해는 이익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아무래도 뭐 유가도 뭐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엔화의 절하, 그리고 뭐 7월 1일 당장 다음 달부터 뭐 엔화를 화폐 개혁을 한다고 그러죠. 뭐 정확한 화폐 개혁의 뜻은 신화폐를 발행한다는 건지 아니면 화폐 개혁을 한다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그냥 화폐를 다시금 바꿔서 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 번 더 지켜보시죠. 일본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전 나라들이 전부 다 금리를 인상을 시켰는데 일본은 좀 저조했습니다. 그죠? 거의 뭐 동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했는데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이 기회에 이런 뭐 전략이 있었겠죠.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 근데 그 규모가 좀 잘 떨어지는 가운데 너무 뭐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투어가 뭐 2023년 대비해서 매출도 한 2천억 정도, 이 영업이익도 대략 한 400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대략 한 250억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쯤에 되면은 대략 뭐 퍼가 12.8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업종 퍼는요 36.5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투어는 배당을 봐줘야 됩니다. 배당. 배당이 8.7%가 구현이 됐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배당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8%나 주니까. 물론 뭐 시가 배당이 아니고 액면 배당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8.7% 정도의 배당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적이 많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배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뭐 다른 이유가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투어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은 후에 다시금 재차 상승을 하려는 그런 조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뭐 3월 달에 3월 31일자에 배당락이 결정이 되면서 예, 배당이 결정이 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자, 올해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가 상승 요인도 충분하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기업의 저평가 기준이 조금 더 세졌다. 이렇게 보면 저평가 기준이 세졌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할 여력이 아직 많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주가의 흐름이 저평가되어 또는 배당까지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뭐 투자를 고려해 볼 만은 합니다. 지금 가치도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투어를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 쌍두마차라고 그럽니까? 모두투어. 모두투어는 지금 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박스권에 진입을 해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투어에 비해서는 모두투어가 지금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지지선을 이렇게 잘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위쪽에서는 트라이앵글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 갑자기 꼭 방송만 하려고 그러면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지지선을 잘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선이 붕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고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일반적으로 테마성을 가지면 이번 여름 휴가에 테마성을 가지면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보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재무 구조가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럼 모두투어도 한번 하나투어가 더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투어도요. 하나투어가 더불어서 매출은 1786억에서 올해는 2700억, 대략 한 1000억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16억에서 280억, 대략 한 164억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대략 한 8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연말에 퍼는 13.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업종퍼가 아까 30대였죠. 그죠? 자, 30대 기준에 비했을 때 이 모두투어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실적 대비해서는
모두 투어보다는 하나 투어가 훨씬 더 큽니다. 그죠? 한 3배 정도 매출이 더 크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 투어는 반등을 했는데 모두 투어는 지금 박스권에 가두어져 있다. 자,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적만 동반이 된다면 이 모두 투어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 투어는 움직였는데 모두 투어는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만큼 기대하는 실적이, 그죠? 하나 투어는 이렇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투어는 그에 비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건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이익 수준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아무래도 모두 투어는 하나 투어보다 낮다 보니까 아직까지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여름 테마주로서 여행주가 테마를 타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모두 투어가 좋을지 하나 투어가 좋을지, 일단 기업 재무상으로는 당연히 하나 투어가 훨씬 더 점유율도 크고요, 이익도 큽니다. 그리고 모두 투어는 좀 협소하지만 기업이 손실이 나서 코로나 때 조금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데 이 기업은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요, 거의 200%에 육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부채 비율이 대략 부채 비율이 대략 198% 정도, 작년에는 200%였는데,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하나 투어도 한번 볼까요? 하나 투어도 똑같아요. 여행사로서 이 부채 비율이 338%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행사들은, 물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사는요, 특이할 점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이 큽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면 커질수록 부채 비율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특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름 테마주, 여름 휴가 관련해서 우리가 여행주에 대해서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지금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두 종목 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평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나름의 실적을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후성입니다. 후성. 자, 이번에는 이 후성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그죠? 그렇죠. 냉매 가스를 만듭니다. 불소를 기반으로 해서 에어컨, 그리고 자동차 냉매 가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등을 만드는 그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컨과 관련되다 보니까 폭염 관련주로서 여름 테마주에 편성이 된다. 자, 근데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죠? 여기 갭까지 발생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금 아주 아래 가격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는데, 이 기업이 과연 지금 다시금 주가가 회복되는 게 기업 실적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작년에는 매출이 5,232억에서 올해는 5,16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떨어지죠. 영업이익도 손실이 나죠. 작년보다는 손실 포지션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작년에는 당기순 손실도 844억이 나왔는데 올해 또 손실을 13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름 이 회사는 테마가 굉장히 좀 많아요. 테마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에어컨, 그죠? 이 불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어컨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냉매가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무기불화물, 그리고 반도체 특수 가스, 이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러한 화학물 제조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업의 실적은 올해는 좀 뭐 연말까지는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의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자, 그 이전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도에는 매출이 굉장히 좀 저조했는데, 매출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는 2022년 대비 2023년과 2024년에는 실적이 좀 저조한, 그래서 손실을 예상하는 그런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 관련 기업은 여름 테마주로서는 충분히 투자를 할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이죠.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9,600원대의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났지만 테마 투자에는 가능은 하다. 그러나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위쪽에 갭도 있기도 하지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후성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후성이라는 종목은 좀 유명하죠. 그 다음 파세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세코는 우리
기본적으로 파세코 이러면 스토브죠, 스토브하고요, 또 김치냉장고,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 등을 제조하다. 근데 이 창문형 에어컨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월요일에 뭐 오늘 목요일이니까 상승했다가 화요일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예,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여러가지 테마가 있죠, 지금 가스는, 그죠? 여러가지 테마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석유 스토브입니다. 그리고 뭐 식기세척기, 주로 뭐 가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다른 테마를 타서 이렇게 수요일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뭐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파세코는 일단 이 가전, 여름 관련한 가전과 관련 특화되어 있는 여름 테마주로서 이 종목도 좀 유명하죠, 그죠? 자, 근데 올해 예상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죠? 이렇게 저조합니다.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는데, 이 기업은 1분기 분기별 특성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죠. 분기별 보세요. 작년에도 3월달에도요, 이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까 작년에도 3월달에는 1, 4분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분기에 손실이 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 기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요, 올해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매출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손실폭도 좀 더 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 상황으로서는 이 기업이 뭐 추천을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은 굉장히 또 좀 낮기는 합니다만, 예. 어쨌든 올해도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상승을 과연 지금 이제 뭐 박스권 하단에 지금 들어오긴 진입을 하기는 했는데, 차트상으로는 사실은 좀 뭐 나름 나쁘지는 않는데요. 그 기업의 어떤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하면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그죠? 그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죠. 탄산가스, 고체 탄산가스를,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태균 케미칼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 태균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가 앞전에 말이죠, 보면 작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죠? 상승을 하다가 크게 여러분 뭐 고점을 쌍봉을 이렇게 찍어내고요, 아직까지는 옆으로 좀 돌리고 있는, 주가가 좀 어중간한, 고평가 저평가 할 것 없이 좀 어중간한 그런 주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래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재무적 안정성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매출은 작년 707억에서 올해는 74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79억에서 188억, 당기순이익은 174억에서 165억. 작년하고 그냥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거의 비슷한 실적을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물론 뭐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부채 비율은 13.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올해 연말에 예상되는 주가 수익률 수준은 10.43 정도 된다. 10.43. 자, 업종포는 24다. 그러면 대략 한 2배 정도는 올라야 정상 주가라고, 기준에서는 2배 정도 올라야 정상 주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배당 수익률도 뭐 그렇게 썩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어중간한 이 가격대입니다. 어중간한 가격대고, 그래서 조금 뭐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예,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일반 가스 상품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태균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가격에 따라서 조금 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좀 클 수는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이거는 현재까지는 뭐 저평가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여름 테마주로서는 여러분들 드라이 아이스라서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 관련 테마주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여름 관련주 하면 위닉스가 있습니다. 위닉스,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닉스.
제습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장마가 지니까 장마 관련해서 이 위닉스가 뭐 항상 테마를 여름만 되면 살짝 테마를 타긴 했는데 이 기업이 그쵸? 그만큼 실적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매출 대비 이 영업이 너무 작아요. 자, 매출이 보시다시피 4천억, 3,295, 3,753억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한 2%대? 2%도 안 되는 이 영업이익을 기록하다 보니까, 물론 당기순이익은 1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 기업은 조금 물론 생산 원가가 무조건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니지만, 이 원가 절감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소한 200억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대략 한 4천억대를 돌파를 해야 영업이 고정비가 충당이 되는, 많이 충당돼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부채 비율은 73.6일 작년 기준입니다만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퍼가 작년 16.2일인데 업종퍼가 150.8일, 100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16.2일을 갖다 일반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 퍼 수준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냥 엉성한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다고 봐셔야 됩니다. 근데 회사가 일단은 재무적인 자산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을 보면 재무 이질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지금 상대적으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률이 좀 낮다 보니까 어떤 투자 메리트를 좀 잃어버린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위닉스는 항상 여름 테마주의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로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회사가 제습기뿐만 아니라 이 공기청정기라든지 의료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뭐랍니까? 냉장고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다지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 제품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가전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전 쪽에,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도 이렇게 제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습기,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그러니까 여름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여름에 한번 보시면요. 6월달인데 9월달, 그러니까 여름이 포함되어 있는 이 9월달 3, 4분기에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기업은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번에 한번 테마주로서 가격도 싼 것 같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은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내셔도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계절적 특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스탑을 잘 설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수익을 실현을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나오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한번 쭉 밀려버리면 여러분들이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셔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닉스도 굉장히 좀 여름 하면은 굉장히 좀 유명한, 그죠? 유명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와 좀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위닉스하고 좀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SCD라는 회사가 있어요. SCD. 자, SCD도 오늘 왜 이렇게 지금 자꾸 나오죠? 이 기업도 에어컨 관련 부품을 만드는 그렇게 회사거든요.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이 기업도 여름 관련주로서는 테마를 타긴 합니다. 타긴 하는데 이 세게 이렇게 테마를 타지는 않아요. 세게 테마를 타지는 않는데 일단 여름 테마주로서는 냉장고 부품과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서 여름 관련 테마주에 지금 속해 있다. 자, 이 기업은 올해도 지금 1, 4분기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잘 냈어요. 그죠? 작년보다는 좀 우수한 수준의 실적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1, 4분기가 작년 1년치 한 절반 정도 지금 왔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의 실적 정도가 달성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2천억은 넘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보다는 2배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부채가요, 부채 비율이요, 이 예산은 37.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전혀 아니죠.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퍼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7.50 좀 올랐습니다. 퍼가. 자, 근데 이 회사의 업종퍼는 150.81로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반 기준에서는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만, 업종별 퍼 대비해서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PBR이 0.66밖에 되지 않습니다. 0.6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BPS 가격 대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을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대략 한 34% 정도가 주가가 더 올라야 된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한 2,000원대 두고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보수적으로. 그죠? 2,000원 정도 가격대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나름대로 우리 회원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뭐 아시잖아요. 그죠? 어이구, 이게 왜 줄이 안 꺼지죠?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죠? 이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면 대략 이 가격대쯤이나 뭐 이 가격대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대략 한 1,800원대, 1,800원대와 대략 한 2,200원대 정도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뭐 볼 수는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예상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아주 보수적으로 1,800원대, 그리고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본다면 2,200원대 정도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저평가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좀 독특한데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사료를 이렇게 만드는, 사료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여름 테마주냐? 아무래도 무더위가 지속이 되면요, 곡물이 생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사료값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여름 폭염 관련주로서 여름 테마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삼각수렴을 좀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미래생명자원은 예전에 뭐 우크라이나였나요? 우크라이나 그 테마가 또 불어가지고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료주로서.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료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폭염이 지속이 되면 그런 특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은 실적은 우리가 재무제표상에 그렇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는 아닙니다. 매출이 작년 기준에 6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제로였고요. 당기순이익은 4억을 기록합니다. 물론 부채 비율은 16.83으로서 낮은 수준에 들어가는데 사료회사의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사료회사는 부채 비율이 좀 낮아요. 퍼 기준이 작년 기준에 201인데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 본다면 이 기업은 투자의 메리트가 높다 낮다 이 뭐 판단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렇게 유효적절한 회사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PBR도 뭐 2.47까지 왔고요. 배당은 전혀 없고요. 재무제표상의 메리트는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바닥권을 잘 형성해서 야금야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크게 상승한다든지 크게 하락한다든지 이런 식의 투자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씩 이렇게 다른 테마로 인해서, 그죠? 여름 테마가 아니라 다른 테마로 해서 이렇게 들쑥들쑥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건 좀 특이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게 사료 관련주다 보니까, 그죠? 사료 관련주다 보니까, 폭염에 의해서 사료 관련주가 테마가 불기도 하는데요. 계절적 요인을 해서 대략 한 가을이 시작되면 그때도 또 테마가 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료 관련주들은 테마가 2번 정도 온다.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온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사료주는요, 여름에도 테마가 불기도 하고요. 가을에도 또 테마가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여름 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뭐 제가 적극 추천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여름과 이번 가을에는 꼭 뭐 탈출을
또는 뭐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또한 뭐 한일 사료라는 또 종목이 있죠. 자, 이 한일 사료라는 것은 물론 뭐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뭐 굉장히 왜 이렇게 뭐 거의 상한가를 갖다 몇 번이나 쳤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갔었죠, 그죠? 예, 바닥 대비해가지고, 그죠? 2,8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뭐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한 후에 눌림목 눌려주고요,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면요, 주가가 뭐 바닥권은 잘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옆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자, 근데 과연 이 한일 사료도 이번 여름 테마주로서 폭염 관련주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요거는 일단 그거는 테마는 불수가 있고요. 근데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봐야 되겠죠. 작년에는요, 매출은 뭐 별 차이가 없었고 손실이 영업이익으로 돌았었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올해도 그걸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올해는 뭐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뭐 급등을 해가지고요. 또 퍼 기준이 뭐 1.5다.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18억 발생했는데 당기순이익이 1100억이에요. 자, 그럼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환차익도 있고요. 또는 이자 수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업의 수익은 계속적이지가 않고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우리 예전에 한번 연간에도 한번 볼까요? 옛날에 예전에도 한번 보시면 요 플랫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껑충껑충 뛰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1153억과 1150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자산을 재평가했다든지 또는 환차익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든지 일시적인 요인으로 증가한 거기 때문에 적을 가지고 이 기업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뭐 1, 4분기 분기별 특성을 보시면 작년에는 1, 4분기에 당기순 손실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익이 나왔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할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재작년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한일 사료는 우크라이나 관련이라든지 사료 관련해서 테마를 타면 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재무제표상으로서는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인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요 부분은 말씀을 제가 좀 꼭 드릴게요. 자, 근데 뭐 조금 긍정적인 게 있어요. 자,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요, 부채를 그죠? 500억 정도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쵸? 2022년도에는 부채가 1333억이었는데 작년에는 847억. 그래서 요만큼 이익의 폭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썼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244%였는데 54%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그러니까 우리 돈 번 것을 뭐 허투루 쓰지 않고 부채를 상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급되는 이자를 갖다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충분히 낮추고 이자 보상 비율도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고, 그래 되면 그죠? 그리고 또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재무 제표를 가지고 주가는 상승하겠다 하락하겠다, 요거는 조금 판단하기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한일 사료를 만약에 매수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테마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료 관련주는 여름에도 테마가 한번 불고요. 그 가을에도 테마가 한번 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기대하시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너무 큰 과도한, 모르겠어요.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뭐 사료 부족하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돼야 더 커졌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도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또 추가적으로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뭐 푸틴은 괴로울 거예요. 자기가 뭐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자기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고 본토까지 공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뭐 오늘도 아까 제가 뉴스를 잠시 봤는데 어디 뭐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중요한 참모가 뭐 사망을 했다 이런 모습, 뭐 건물이 붕괴가 돼가지고요. 그런 뭐 뉴스들이 얼핏 본 거는 같은데, 어쨌든 푸틴이 굉장히 좀 괴로울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료주가요,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두 번 정도 테마가 보니까 만약에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여름과 가을을 넘기지 말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예, 재무적 분석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상승 후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죠? 5,800원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과 가을에 잘 기출을 주목을 하시고요. 스스로가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사료와 관련해서 고려산업이라는 또 회사도 있거든요. 가축육 배합 사료를 제조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말하자면 사료값이 뜨니까 지금 보세요. 한일사료라든지 그만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고려산업이 전부 다 지금 이제 굉장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뻥 뛰었다가 떨어져서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고려산업이 사실은 한일사료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 분석에는 좋아 보입니다. 지지선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평선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고려산업이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보다는 조금 더 낫다. 예, 이거는 가축용 배합 사료입니다. 가축용 배합 사료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본적 분석에는 1분기에 실적이 그나마 뭐 79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 당기순이익이 6억 정도를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그 앞에 회사하고 뭐 크게 상대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은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꾸준하게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실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유추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조금 거슬리는 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타 기업 대비 좀 많죠. 159.91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좀 거슬리는 부분이고요. 퍼 기준은 뭐 23이고 올해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퍼 기준은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나 업종포가 14.48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다른 조금 전에 한일사료라든지 미래생명자원하고는 조금 다른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퍼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말이죠. 업종포, 요 기업의 업종포에 대비해서 퍼 수준은 지금은 좀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과 테마 분석에서는 이제 자신의 시즌이 잠시 왔다 이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고려산업,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일사료, 사료 관련주는 이번 테마 때 간단하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은 사실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너무 큰 금액, 그리고 일시적으로 훅 이렇게 들어가는 투자의 방식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조금의 수익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너무 강하게 내지 마시고, 그죠? 예,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 산업까지 한번 봤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상하다. 대표님, 작년에는 여름 테마주 할 때 사료주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그죠? 올해는 사료주를 여름 테마주 하면은 뭐 빙가류도 나와야 되고, 해태제가, 롯데제가 뭐 빙거래, 그것도 잠시 볼 건데요. 그거보다 지금 제가 사료주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테마적 특성이 조금 세졌어요. 사료주가. 그리고 오래 묵혀 있기도 했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권을 거의 다 형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두 투어, 하나 투어에 이어서 바로 사료주부터 지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사실은 또 사료주 하면 이지홀딩스라는, 근데 뭐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지홀딩스는 그냥 생략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뭐 이지홀딩스 하면 이지바이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지바이오는 뭐 배합 사료라든지 사료 첨가제, 그것을 제조 전문 업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이지바이오는 돼지, 그죠? 새끼 돼지, 그게 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지바이오죠. 돼지 하니까 조금 뜨끔하신 분, 올해는 살이 좀 많이 찌고 있습니다. 그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시고요. 음주는 좀 자제하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대표님이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뭐 술이 일상입니다. 그쵸.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음주를 많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좋아지겠죠? 이런저런 뭐
사람들 만나 뵙고 뭐 흥청망청 그렇게 노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뭐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친구들 만나면 한 번씩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제가 남들이 뭐 마시는 뭐 고급 양주라든지 그런 걸 마시지는 않습니다. 예, 역시 술은 대한민국 술, 예, 소주가 최고다. 예. 뭔 헛소리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자, 어쨌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혜태제가 식품 한번 볼까요? 와, 참 끊임없이 이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뭐 주봉이나 뭐 일봉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자, 일봉을 보면 뭐 66,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뭐 근래에 이렇게 북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항상 그래요. 그죠? 자, 이평선 모아서 끝까지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푹푹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혜태제가는 물론 뭐 여러분 예전에 IMF 때 그죠?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 롯데제과의 경쟁업체잖아요. 혜태제과가. 그죠? 그래가지고 IMF 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막 이렇게 갑자기 그죠? 폭염이 갑자기 이렇게 올 여름에 많이 덥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근래 좀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폭염주의보도 우리가 이틀인가 3일 전에 그죠? 많이 이렇게 폭염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는 매출액이 5,900억에서 작년에는 6,2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232억에서 457억. 그리고 재작년에는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드디어 이익을 기록합니다. 217억의 단기순 이익을 기록을 합니다. 부채 비율도 172에서 155%로 떨어뜨렸고요. 퍼 기준도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이제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이렇게 폭염이 이렇게 막 뉴스에 보도되다 보니까 폭염 관련 테마가 죽으로서 혜태제과가 불쑥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빙그레와 롯데도 한번 보죠. 근데 빙그레와 롯데는 아마 안 오른 종목도 테마를 안 탄 종목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빙그레가 좀 약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좀 이따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번 테마 때 이 폭염 관련 테마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지나고 나면 아쉽죠. 그냥 지나면 또 손가락 빨아야 되고. 자, 오랜 기간 동안 이 이평선을 수렴을 하면서 그죠?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죠? 짧게 보면은 이렇게 뭐 꾸준하게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는 바닥권을 형성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뭐 지났으니까 아쉽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들고 있었던 분은 화요일날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뭐 대표님 음봉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우리 회원님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불특정 다수가 다 알 거예요. 이 자리는 음봉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팔아야 될 자리라는 거, 우리 회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때 안 팔면 안 됩니다.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요렇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요 자리는 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으니까 무조건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신 분은 한 번 더 뭐 이렇게 상승을 한 번 더 기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선에 스탑 걸어야 됩니다. 대략 한 8,300원에 스탑을 걸고요. 그 가격대 이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되고,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탑을 걸거나 바로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전량을 해야 됩니다. 반반씩 나누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요일 원래 매도를 때렸어야 했다. 근데 아직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파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때리시고요. 오늘 당장 8,300원대까지 이제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옆으로 계속 권리가 박스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갭도 발생되어 있고요. 어쨌든 뭐 상승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쉽게 굉장히 많이, 이 앞전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적절하게 그냥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위험한 자리죠 지금. 근데 오랫동안 뭐 이 자리에서 물려셨던 분들은 지금 올라와도 이렇게 팔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작년처럼 실적이 향상이,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실적이 향상이 됐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향상은 될 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퍼 기준도 뭐 지금 여기 보시면 11.71이고요. 업종폰은 14.48. 오늘 아직까지도 뭐 상승을 지금 조금 더 해야 됩니다. 30%래요. 그러면 한 만원대가 적정 주가인데 과연 그까지 갇힐까? 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절적 테마가 불 때는요. 그 계절이 끝날 때 파는 게 아니고요. 일단 테마를 형성해서 상승을 할 때 팔 준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못 팔아 가지고 매수를 갖다가 밑에서 그죠? 잘 하셨어요. 막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셨던 여기서 할 때 잘 했다가 갑자기 튀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팔고 욕심내고 있다가 다시 요만큼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쭉 떨어져 버리면 다시 뭐 본전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계절적 테마, 여러분도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적 테마가 불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때 한번 테마를 타고 상승을 딱 하게 되면 바로 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아시겠죠?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빈거래도 뭐 월요일 날 이렇게 뭐 롯데였나요? 한 종목이 안 간 게 있는데, 자, 빈거래는 그 이전부터 그죠? 올해 3월 달부터 이렇게 꾸준히 잘 상승을 했고 월요일도 테마를 탔네요. 거의 상한가 갔었고.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까지는 안 갔네요.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풀리는 윗꼬리를 만들면서,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아시겠죠? 요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때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그죠? 예, 이거는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팔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 자리에서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공교롭게 또 똑같이 음봉이 떠서 또 음봉이 뜨면 파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양봉이 나왔어도 팔아야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예, 양봉이 나왔어도 팔아야 될 때가 있고요. 음봉이 나와도 팔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음봉은 팔아야 되는 음봉이죠. 모양이 적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빈거래라는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 여기에 부분이 지금 갭도 있고요. 갭이 지금 발생되어 있어요. 갭이 자 적절하게 이 정도 올랐으면 지금 이제 가격 대비 52,000원에서 대략 1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말했던 혜태제가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라인을 뚫고 월등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모르겠어요. 폭염이 더욱더 강화가 돼 가지고요. 올 여름은 사상 최고로 더울 거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일사병입니까? 열사병을 조심하세요. 이런 뭐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아무래도 테마는 조금 더 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종목도요 100%대 지금 바닥 대비 100%대에서 수익을 달성하신 분들은 100%대에서 그냥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 지금 고점보다는 뚫고 추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뚫고 위로 더 월등하게 한 번 더 파동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간과하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기다리셨던 분은 이제는 적절하게 떨어지기 전에 그죠? 수익을 실현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게 어디 갔죠? 제가 뭘 본 거죠? 자, 롯데칠성 한번 볼까요? 롯데칠성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때 우리가 보통 상한가 정도 갔었는데 롯데제과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네요. 6%.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3% 정도 상승을 지금 하기는 했네요. 자, 바닥권 대비 제가 뭘 본 거죠? 한 20-30%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안 간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자, 근데 차트상에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죠? 이렇게 하락을 기록을 했고 그죠? 다시 상승 후에 그죠? 이 바닥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목표 가격은 만약에 이때 뭐 바닥권에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 가격 대략 16만원,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 목표 가격 18만원,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16만원대 오면요, 그 이전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16만원대 오면은 이제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6만원대 정도 오면 한 50%를 매도를 하시고 18만원대에는 남아있는 물량을 전량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 테마주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테마를 타고요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팔 준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 테마가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방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계절적 테마는 길게 가진 않습니다. 길게 가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는 그냥 던져놨다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 요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뭐 신일전자도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이뻤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흘러내렸었죠. 그죠? 예, 신일전자 선풍기입니다. 예, 4.36 했다. 그 다음에도 뭐 6% 추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 종목이 빨리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죠? 예, 이 종목이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기업이, 이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기업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업종phân은 13인데, 이 회사 phân은 118.95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낮고요. 자,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재작년은 저조했죠. 근데 재작년에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뭐 웬만큼 발생했는데 올해도 지금 이거는 당연히 뭐 분기별 특성이 있겠죠. 여름 선풍기니까 그죠. 3월 달에는 1, 4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6월 그러니까 여름 되기 전에 선풍기를 많이 구입을 하니까 그죠. 여름 되기 전에. 그래서 6월이나 2, 4분기나 3, 4분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얼마만큼 실적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 4분기에는 작년보다는 손실이 낮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상승을 해서 뭐 그래요. 이번엔 좀 상승을 해서 올해 물리신 분들 좀 다 탈출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일전자는 뭐 부채 비율은 뭐 그래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53.36이고요. 근데 퍼 기준이 재작년에 또 2021년도에 계속적으로 이익은 냈잖아요. 그죠? 이익은 계속 내고 있지만 조금 빨리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매출을 많이 좀 끌어올리되 영업이익률을 좀 많이 올려야 된다. 1843억인데 영업이익이 20억이 뭡니까? 200억도 아니고 너무 낮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1% 내외입니다. 1% 조금 뭐 이상이죠. 이거는 너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빨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제품을 다각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원가율을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 빨리 좀 힘써야 돼요. 그래야 이 기업이 존속 가능성도 높고 주가도 상승을 하고 수익률도 좋아지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랫동안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이번에 생산됐던 뭐 몇 년 전에 우리가 창문형 에어컨입니까? 뭐 그게 나오면서 선풍기를 안 사고요. 창문형 에어컨을 많이 이렇게 사죠. 그죠? 물론 뭐 이 회사에도 제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조금 다양해진 거는 맞거든요. 맞아요. 다양해진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 신일전자 하면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선풍기잖아요. 선풍기. 그죠? 그래서 서큘레이터 있잖아요. 서큘레이터 뭐 선풍기 이런 비슷한 그런 제품만 찍어대다 보니까 뭐 창문형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얼음을 넣어 가지고 하는 있잖아요. 뭐 제가 냉풍기라고 합니까? 그거? 예.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가전도 뭐 믹서기도 있고 뭐 토스트기 굽는 건가요? 있고 또 커피 포터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긴 하는데 조금 제품을 제가 말씀드린 가전 말고 이 모트를 이용한 다른 신제품을 사업부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자기들은 뭐 종합 가전이라고 하죠. 근데 삼성전자, LG전자를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 납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 LG전자 두 대기업이 있는 한 시장에 침투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가전을 잠시 떠나서 모트 기술이라든지 그동안 특화되어 있는 뭐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 에너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은 가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업부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은 영업이 그런데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냉장고, 냉동고, 아이스 메이커, 뭐 전기레인지, 전기포트, 뭐 또 에어프라이어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거에만 자꾸 밥솥 이런 데만 자꾸 집중하지 말고 가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좀 다른 쪽에 조금 제가 보는 관점은 진출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발 가전은 그만하고 그런 사업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기업이 안정성이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조금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왜 이래 올라갔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물리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좀 이 신일전자가 한번 파동을 크게 움직여서 좀 우리 투자자님들이 빨리 그냥 좀 빠져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지금 신일전자는 그래도 그동안에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파동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2023년 1월 이후로 계속 꾸준하게 내려왔는데 올해쯤에는 한번 파동은 일어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때 이번에는 반드시 올해 물리신 분은 탈출을 하시고요. 지금 수익 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신 분은 이번에 한번 큰 파동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비용이 너무 커가지고요.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목표로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파동을 일으켜서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고 아예 그냥 뭐 스탑도 걸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수익 실현을 바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반반 나눠서 그냥 매도 스탑을 걸지 말고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종목에서는 그냥 미련 가지지 마시고 던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때 테마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4년 6월 13일입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